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종로학원 본사입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지금 시험이 이제 종료되었는데, 저희 종로학원에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 현재까지 여기 선생님들과 그리고 출구조사, 시험 종료 직후에 지금 출구조사 등의 어떤 그 분석이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선 그 각 주요 국어, 영어, 수학 그 과목별 등급 컷 점수가 지금 막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수시 원서 접수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등급별 커트라인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먼저 이 등급별 커트라인이 어떻게 추정되고 있는지, 물론 저희 회사 자료들만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우선 종로학원에서 1차 추정했던 등급 컷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 과목부터 1교시에 치렀던 국어 과목, 김영철 선생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번 국어 시험은 지난 6월에 비해서 상당히 쉽게 출제됐고요. 전년도 수능과 비교해서도 쉽게 출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1등급 컷은 지난 6월이나 전년도 수능과 비교해서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정한 1등급 컷은 96점인데요. 지난 6월이 91점이었으니까요. 한 5점 정도 상승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등급 컷은 92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6월에 2등급 컷이 84점이었기 때문에 한 8점 정도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등급 컷은 85점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6월에 75점이었으니까 10점 정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등급 컷은 77점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급 컷은 지난 6월이나 또 전년도 수능에서 1등급 컷이 94점이었으니까요. 전년도 수능과 비교해서도 2점 정도 상승한 96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등급 컷은 상당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문제 풀어보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뚜껑을 열고 봤더니 점수 상승폭이 기대보다는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6월달에 91점이 지금 현재 96점으로 2점짜리, 3점짜리를 각 한 문제씩 더 맞추어야만이 1등급으로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쉽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수학은 어땠습니까, 오정훈 이사님? 예, 먼저 이제 이과 학생들은 수학 가형인데요. 1등급 컷이 92점, 2컷이 85점 정도 예상이 되어서 지난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대략 한 2랑 정도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이제 9월 모의평가 때 학생들이 등급 컷 점수가 좀 올라가는 이유는 대체로 저희가 학생들 의견이라든지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중간 난이도 문항이 좀 더 쉬워져서 일정한 정도 시간 확보해서 어려운 문항을 푸는데 좀 그 시간을 쓰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본격학생들이 치는 수학 나형인데요. 1등급 컷이 92점, 2등급 컷이 85점 정도 예상되어서 지난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대략 5점, 3점 정도, 그러니까 함량 정도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 나형도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 가운데 특히 중간 난이도 문항이 좀 더 쉬워서 학생들의 등급 컷이 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학도 처음에 아침에 저희 선생님들께서 풀어보셨을 때는 6월 달보다는 사실은 좀 많이 쉬웠다, 이런 입장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중간에 저희 학생들이라든지 어떤 반응들을 중간에 체크를 해봤을 때는 다소 좀 어려웠다는 반응도 좀 엇갈려서 지금 체크가 되었었는데, 그 시험 종료 직후에 저희가 출구조사를 들어가 봤을 때는 실제 선생님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점수가 좀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수학 가형 같은 경우 85점에서 92점까지 무려 7점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 수학 나형도 87점에서 92점으로 지금 5점 정도 지금 상승이 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그 종로학원에서 처음에 1차 보도했던 내용들보다도 다소 더 쉽게 지금 현재 실제 출구조사 결과에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그 오전 중에서 나갔던 어떤 그 보도 내용과는 다소 조금은 실제 그 현장에서 모습은 조금 쉽다라는 반응들도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영어는
어떻습니까? 장문석 원장님 한번 말씀해 예, 주시죠. 그 영어 같은 경우가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모아봤을 때 꽤 어렵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난이도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 자료를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1등급으로 예상되는 비율은 한 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조금 뭐 줄어들 수 있어서 한 7, 8%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건 8%니까요. 작년 그 수능 때 한 10%에 비하면 조금 더 그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이제 6월 모의평가 때 워낙 어렵게 한 4.2%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아마 학생들이 훨씬 더 쉽게 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등급으로 그 예상되는 비율은 한 21%까지니까 뭐 이것도 이제 조금 더 그 6월 모평보다는 훨씬 더 쉽게 아마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영어 또한 저도 아침에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 오후에 봤을 때 그 1차 선생님들의 의견은 그 6월달만큼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 이런 예측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저희가 또 타사의 것도 봤을 때도 뭐 조금 더 쉬워지는 정도다 이 정도로 이렇게 조금의 그 엇갈린 반응들이 나타나긴 했었는데 그 이것도 지금 뭐 막상 출구조사에서 좀 뚜껑을 까봤더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대단히 쉬웠다 이런 반응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반응인 것 같고 올해 6월달이 그 4.2%가 90점이 넘는 인원으로 그 확정이 됐는데 사실 한 2배 정도 많은 인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영어가 쉽게 지금 출제되고 있었다. 2등급 또한 지금 21%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난 6월달에 14.2%였었죠. 그리고 지난해 본수능 11월 달에 본수능 29.7%였으니까 그 지난해 수준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은 그게 어떤 그 준하는 만큼 정도로 좀 쉽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영어과에 지금 이호열 선생님 나와 계신데 네. 아침에 제가 그 오후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다라는 반응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좀 지배적이었었는데 처음에 그런 의견을 좀 내신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새로운 유형이 좀 들어갔다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쉬운 문제가 좀 빠졌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주로 어렵게 출제되던 빈칸 추론에서 힘이 빠지고 다른 유형을 조금 어렵게 했는데 그게 빈칸만큼 그렇게 난이도를 느끼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빈칸에 대한 두려움만큼 다른 유형을 3점짜리로 처리를 했을 때 그렇게 빈칸만큼 두렵게 접근하는 것 같지 않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 집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정답률이 좀 낮은 문제가 지금 어떻게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탑5 오답률이 나오는 탑5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학원 자료이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빈칸 추론 문제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번대 문제이긴 한데 문장 넣기라든지 그 다음에 2점으로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낮았던 문제가 35번의 무관한 문장 찾기라든지 그 다음에 23번의 주제 찾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칸을 제치고 오답률이 높은 문항으로 이렇게 차지하는 약간 이변 같은 상황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혹시 영어 시험지를 좀 잡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추정해 봤더니 39번 문제 혹시 잡아줄 수 있으신가요? 39번 문제가 지금 잠깐 선생님 가지고 계신 문제라도 조금 잡아주십시오. 네. 어느 분이 잡아주세요? 카메라 조금만. 자, 39번 문제가 지금 배점이 3점짜리인데 저희 추정으로는 지금 현재 35.6% 정도가 맞출 정도로 지금 가장 어려웠던 문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29번 문제가 배점 2점짜리 문제인데 이 부분도 혹시 좀 가능하실까요? 29번은 이제 어법 문제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어법 문제 화면상 이것도 좀 잡아주십시오. 혹시 카메라 좀 잡아주십시오. 지금 39번 문제와 29번 문제가 현재 저희 종로학원 추정으로서는 학생들이 가장 못 풀었던 문제로 되니까 여러 수험생들 개별적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법 문제는 제껴놓고 푸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절대평가를 바뀌면서 어법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하나 틀리고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법은 뭐 탑5에 항상 들어가요. 자, 이 정도로 지금 좀 쉽게 출제가 되면은 이제 오늘 수능 시험이 이제 71일 남았는데, 물론 영어 성적이 좀 원하는 값으로 나온 학생들도 있고 또 그런 뭐 라인 선생에 걸려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마지막 71일 남아있는 동안의 영어 학습, 오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까? 전 특히 이제 등급 구분선이 있는 학생들, 79, 80, 70 후반 80초, 80 후반 90초의 학생들이 오늘 시험을 보고서 굉장히 자기가 잡을 수 있는 문제를 확고히 더 다져가는 거, 그 다음에 빈칸 말고 30번대 30번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빈칸이 아니고 다른 문제에 3점 처리가 돼 있을 때도 좀 대처 능력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학생들이 이제 특히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에 있는 학생들이 이 남은 시간 동안 주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빈칸인데, 지금 빈칸만 갖고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빈칸을 공부했을 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넣기라든지 순서를 잡는다든지 그런 문제를 공부를 꾸준히 한 학생이 오히려 나는 빈칸은 좀 틀려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다른 유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득을 보는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매년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빈칸이 제일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 부분 맨날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뭐 좀 내용 영역으로 뭐 쓰기, 읽기 뭐 이런 부분 분류가 되어 있는데, 네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턴 변화라도 볼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이 있습니까? 그게 하도 이제 그냥 고교생 둔 어머니라면 무조건 영어 시험하면 다 빈칸 얘기를 하니까 출제자나 뭐 평가원 측에서도 그런데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형의 다변화를 좀 하는 추세가, 그게 사실은 비단 이제 작년 한 9월이나 그런 평가원부터 조금씩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수능 때도 계속 유지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민 선생님 좀 보시기에, 국어는 제가 봤을 때 비교적 선생님들의 의견과 그 학생들의 출구 조서에 대한 결과값이 거의 뭐 비슷한 양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문제 봤을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지금? 오답률 결과를 받은 걸로는 23번이 1등이고요. 32번, 17번, 15번. 혹시 23번 문항을 좀 잡아 주십시오. 23번 문항은 저희가 지금 추정으로 해봤을 때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저 문제죠. 네. 저 문제는 조금 지금 정답률이 44.6%로 뭐 한 절반 이상이 지금 틀렸다, 이 정도 난이도로서 가장 높은 지금 오답으로 분류되고 있죠. 근데 저 문제는 이제 그 해설을 보는 순간 틀린 학생들은 이제 아차 하면서 바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함정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실수라고 볼 수 있는 면인데, 자세한 설명은 좀 그렇지만 그 표에 보면은 BB 플러스 등급이 있고 BBB 마이너스 등급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언뜻 보면 BB 플러스가 이제 더 높은 등급 같은데 BBB가 이제 B가 3개가 있는 게 더 높거든요. 저런 유형의 문제는 EBS 교재라든지 학생들이 평상시에 전혀 접할 수 없는 부분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소재는 항상 변화가 되니까 또 신용 등급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소재는 거의 무한하죠. 소재 자체는 완벽하게 새로운 소재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저 신용 등급 자체만 그렇고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은 연계가 되는 거죠. 과학기술 지문 문제가 32번이었었죠. 그 문제도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 문제도 정답률이 46.3%로 절반 이상이 지금 틀린 부분들 32번이죠. 이게 지금 오답률 상위 5등 안에 지금 31번, 32번이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세트 안에 있는 문제인데, 31번과 32번은 그냥 전형적인 그 국어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독서 능력을 평가하는 그냥 무난한 문제고요. 3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수가 몇 개가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위 부피 안에 뭐 기체 분자수가 어떻게 되고, 또 뭐 기체 질량이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지문 안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조합을 해서 맞고 틀리고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많은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지, 뭐 암기라든가 뭐 글을 읽어봤다고 도움이 된다든가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23번, 32번이 현재 추정으로서는 가장 많이 틀린 것으로 문항 분류가 되고 있고, 이 문제가 이제 그 등급 커트라인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중요한 어떤 변별력 문제로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어 이제 71일 남았습니다. 오늘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마지막까지 좀 견지를 해야 되는 어떤 그 학습 패턴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이번 시험이 좀 그 최근의 경향에 비하면 이제 좀 쉽게 났다 이렇게 느낄 텐데, 학생들 체감이 확실히 더 클 것 같거든요. 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A, B형이 나뉘어 있을 때 국어 B형 같은 경우에 9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컷이 100점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원점수 기준으로. 근데 수능 때는 91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등급 컷이 9점이 떨어질 정도로 체감 그 어떤 난이도 차이가 컸기 때문에 9월에 쉬웠다고 뭐 이번에도 쉽다 이렇게 장담하면 안 되고요. 또 이제 학생들은 등급보다는 점수가 일단 좀 높으면은 마음을 좀 놓거든요. 예, 그럴 상황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영역별로 보자면은 그 문학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EBS 연계 효과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그 기출됐던 그 EBS에 나왔던 거, 연계에서 나온 것들 보면은 이제 그 덕을 톡톡히 보거든요. 뭐 소설 같은 경우는 줄거리를 일단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확실히 편하고, 고전 시간은 일단 해석이 또 되니까 그런 면이 또 도움이 되고. 근데 독서는 오늘 그 오답률의 세 문제가 독서 지문인데, 연계는 됐지만 소재가 사실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STM 같은 경우도 STM 자체는 EBS 교재 나오는데 오늘은 그 진공 상태 만드는 면으로 얘기가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EBS는 이제 문학에 도움을 많이 줄 것 같고 그렇습니다. EBS 그 교재는 문학 작품에 나와 있는 그 코너 부분들은 대표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들의 EBS의 어떤 그 대표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는 한번 스크린을 하라고 아까 선생님들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뭐 과학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뭐 경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변형된 문제들의 어떤 기출 문제를 좀 많이 접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던데, 수학은 제가 정답률 얼핏 받아봤을 때는 뭐 이거 10%대 정답률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지금 조병훈 선생님 좀 어려웠던 부분 문제들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수학 가형부터. 이번에 가형의 킬러 문항은 최근의 킬러 문항에 비해 확실히 쉬웠고요. 몇 번 문항으로 볼 수 있습니까? 킬러 문항은 30번, 29번, 21번인데요. 30번 문제 혹시 좀 잡아주실 수 있으신지. 29번 문제가 지금 먼저 29번 문제가 집계상으로 봐서 17.3% 정도 정답률이 나타나는 걸로 되는데, 한번 설명 좀. 지금 현재 공간도형 공간 벡터에서 항상 29번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약간 독특한 형태로 원래는 벡터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도형적인 관점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해석으로 푸는, 직접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의 경향이 강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주로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는. 지금 30번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오늘 수학 가형에서 저 문제가 오늘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지금 저희 정답 추정으로서는 10.2%까지 나오는데, 네. 실제 이렇게 한 10%밖에 못 푸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10%가 아니라 1%도 안 나오는 문제들도 꽤 많이 나왔었고요.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쉽게 나온 형태고요. 사실은 이 문제를 좀 더 파고들면 이렇게까지 정답이 높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 자체는 찍어서 풀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감각적으로 그 형태를 잡아서 찍어서 푼 학생들이 꽤 많았을 거기 때문에요. 이제 올해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나형 30번에서도 2.8%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충분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현재 가장 어려웠던 것은 9월 평가원에서 21번이었고요. 21번에서 객관식이 5개가 정답인데요. 그 중에서 20%가 안 되는 정답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정답률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30번, 29번, 21번, 30번 문제는 수학 가형에서 10.2%, 29번 문제는 17.3%, 그러니까 21번 문제는 17.4% 이렇게 되는데, 이 세 문제가 지금 각각 배점이 4점씩으로 12점에 지금 잡혀져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 정도로 현재 추정되니까, 사실 이 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 진입 여부, 2등급 진입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났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 다음 문항 보니까
14번, 20번 문항인데 여기는 정답률이 41.6%로 또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0%대 문제가 한 4점짜리가 한 3문제는 출제되는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 수학 나형도 한번 짚어보시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의 문제는 뭡니까? 나형은 원래 나오던 어려운 문제가 그대로 어렵게 나왔고요. 지금 재작년 수능 30번부터 쭉 나오던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관련된 미분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학 나형 30번 문제 좀 30번 문제 안 되시면 그냥 펼쳐놓고 좀 화면상으로서 조금 원컬해주더라도 문항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수학 나형의 30번 문제 정답률 2.8% 중 바로 저 문제입니까? 예, 원래 이 정도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됐었고 6월 평가 같은 경우에는 29번 문제로 이 역함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거의 97%가 틀린다는 얘기의 문제죠 지금 저게. 예, 굉장히 4점짜리고. 지금 최근에 너무 흔한 일이라서 특별할 게 사실은 없고요. 예, 사실상 이번에 제일 나형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29번입니다. 29번에서 수열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 원래 미적분에서만 기승전 미적분 원이라서 이과는 지금 화면상 저 네. 29번 저 문제도 정답률이 23.7% 이렇게 지금 현재 네. 저 비공식적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문과 애들이 보통 수투 부분, 이 단원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쪽이 좀 강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 수능 30번부터 생각을 해볼 때, 이게 합성함수와 역함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수투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투에서 함수뿐만 아니라 지금 수열까지도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 데이터들을 좀 화면상으로 좀 그 나중에는 좀 편집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수학 나형에서는 30번, 29번, 21번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정답률이 10% 심지어는 뭐 단단히 정답률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 최상위권들과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로 한번 놓고 봤을 때 참 71일 남았습니다. 조병훈 선생님께서 좀 지적할 수 있는 메시지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수험생들에게. 일단 정답률 10%라는 것은 희망이 있다. 예, 보통 30번 버리고 들어가는 학생들 너무 많거든요, 요즘에요. 30번 아예 배제하고 출발하는 학생도 많은데 그 학생들도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30번이 이렇게 쉽게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래도 항상 중요한 것은 자기의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은 연습 꾸준히 하시고 하던 대로 하는 거. 지금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6월 평가뿐만 아니라 작년도 똑같은 기조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끝까지 꾸준히 가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어떻게 보셨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봤을 때는 수학생들께서는 그 소위 말하는 그 킬러 문항, 어려운 부분의 문항들이 그래도 좀 다소 좀 평이하게 출제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실제 또 정답률을 놓고 보면은 전국적으로 거의 뭐 한 10%대 이 정도 될 때 수준대 문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험에서 이제 수시 원서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내게 되고 빠른 대학들은 12일 날 그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14일까지 이제 종료되기도 하는데 그 수시 원서 접수 지금 좀 일정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학종이나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좀 아직도 좀 왔다 갔다 그럴 수도 있는데 마지막 부분들로서 자 원서 접수 직전 상황이죠 지금. 김명자 선생님이 봤을 때 무슨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까? 원서 접수 직전까지 봤을 때. 예, 지금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6장의 카드를 놓고 이제 마지막 고민을 할 시점인데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첫 번째는 역시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이제 등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시험이 끝나고 아마 지금 등급 컷을 저희 종로학원을 비롯한 여러 입시업체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할 텐데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6월 성적 기준으로 본인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지금 9월 성적이 뭐 최종적인 수능 성적은 아니기 때문에 수능 성적에 이제 실제 수능에 가서는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능 최저 현재 9월 성적으로 충족 여부도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9월보다 성적이 조금 올라갔을 때 상승했을 때 내가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하고 또 성적이 떨어졌을 때 또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의 수를 좀 따져서 적절한 조합을 지금부터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뭐 특기자 전형 이런 데서는 자소서라든지 추천서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 제출하는 그 일정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원서 접수 끝남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2, 3일 후에 제출하는 경우, 한 일주일 후에 제출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확인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학별고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술고사, 면접고사 이런 게 이제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일정을 역시 반드시 확인해서 내가 이제 6장, 6회를 지원할 때 일단 중복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접 날짜라든지 논술 날짜가 뭐 수능 이후냐, 수능 이전이냐, 요것도 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에는 본인이 수능 성적에 따라 선택권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좀 선택의 여지가 있는 반면에 수능 이전에 면접이나 논술이 있으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수시 납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6장의 그 지원 카드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이 시간부터 목, 금, 토, 일 4일 남았는데 지금 시험 보고 오늘 이제 또 채점도 해보기도 할 텐데 뭐 교과 전형은 거의 뭐 비슷하게 결정이 됐다고 보면 학종이나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대학을 요 남은 짧은 사실 오늘 결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많은 변화가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실제 오정훈 이사님? 예,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는요. 아마 중요한 말씀은 이제 김병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 원서 라인을 크게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6월 모의고사 결과가 이미 나왔을 거고 9월 모의고사는 사실 과채점 결과이고요. 실제 수능하고 결과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수시 6회 정도의 어떤 원서 대학 라인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았을 텐데요. 바꾼다 하더라도 하나나 두 장 정도만 약간 바꿔주는 정도로 정리한다면 수시 원서 라인 크게 흔들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일정 확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일정이라는 것은 수시 원서 인터넷 접수 마감 시간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언급했지만 자기소개서 임명 마감 시간이 있고요. 혹시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선생님이 추천서 언제까지 내야 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를 꼭 체크하셔갖고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류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혹시 이제 일반 전형을 쓰는 학생들이야 뭐 인터넷 클릭으로 끝날 수 있지만 특별 전형에서 기획균형이라든지 사회적 배려자들 아니면 농어촌 전형 경우에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서류가 일정 기간 내에 들어가야만 지원 자격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 서류 점검에 대한 마지막 만전의 기회를 아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원서를 좀 바꾸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까? 네, 이제 뭐 보통 그 논술 전형이나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는 경우에 최저 기준이 있는데요. 이 재학생들, 즉 고3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이제 6월 모의평가까지의 결과하고 이번에 이제 9월 모의평가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상담을 하면서 6월 모의평가까지에서 좀 취약으로 분류가 됐던 과목들이 여름방학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혹시 잘 보던 과목은 좀 못 보더라도 뭐 그건 또 다음에 얼마든지 잘 볼 수 있는데요. 취약했던 과목이 여전히 취약하다면 이제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수준을 조금 낮추는 느낌을 좀 갖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자꾸 잘 볼 거다 하지만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도 극복이 안 됐다면 수능까지도 이제 그 부담감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지원하는 대학의 수준을 낮추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약 과목에 대해서 뭔가 좀 성과가 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조금 낮출 필요도 있다 그 말씀이십니다. 수능 이제 과목 원서 접수도 이번 주 금요일이 종료가 되죠. 사실 수능 원서는 뭐 일선 재학생들은 아마 학교생들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테고 아마 재수생 종로학원 같은 데서 아마 이거 각 반 담임 선생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실 텐데 수능 원서 그 내기 전에 조금 체크를 하실 게 있나요? 혹시 체크를 할 게 오 이사님.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로 정리되죠. 고등학교 재학생은 당연히 출신 학교에서 재학 중 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재수생들은 당연히 출신고등학교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아마 대체로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들이 지도하에서 가서 이미 접수를 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끔씩 이제 수능이죠. 수능 원서 접수를 빠뜨려 갖고 미처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홀로 공부하는 학생들, 홀로 공부하는 학생들, 자기 스스로 이제 출신 고등학교든 아니면 이제 검정고시생이면 교육청에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날짜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9월 7일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 9월 7일까지 반드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그죠? 목요일까지 가서 충분하게 어떤 접수된 그 양식을 가지고서 꼭 접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혼자 공부하는 재수생 여러분들은 좀 그 날짜라든지 이런 그 관련성 있는 정보들을 좀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능 오늘 그 원서 접수 9월달 원서 접수사항도 나왔던데 뭐 재수생이라든지 문이과 학생들 구성 뭐 변동이 좀 있었는지요? 예, 지금 이제 9월 모의고사 지원자 특징으로 보면요. 전년 대비 일단 조금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아다시피 올해 고3 학생들이 그 유명한 밀레니엄 세대, 이제 하여튼 그 세대 출신이어서 출생아 수가 많아서 일단 많아졌는데요. 재수생 수도 사실상 줄어들어야 되는데 소폭 늘어났습니다. 그 특징은 서로 강남권 교육 특구 중심으로 해서 재수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올해 아마 수능 지원자들은 아마 작년도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과이과 학생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예, 보통 최근까지죠. 2017 수능과 2018 수능까지 통상적으로 이과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2021 지원자가 늘어나서 많이 늘어났는데 아마 올해부터 약간의 반등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학 나형 지원자가 좀 늘어났고요. 사탐 지원자가 늘어났는데 아마 전체적으로는 이과반이 그 어느 정도 풀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다만 그중에 좀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수능 등급 따위가 좀 평이하다고 해서 수학 나형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사탐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또 거기에 약간 소폭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있습니다. 재수생을 보니까 작년도 9월 달에 86,000명이 시험에 응시를 했고 본수능에서 시험 응시생 전체 재수생 숫자는 148,000명. 금년도 9월 달에 지금 86,344명으로 한 300명 정도가 일단 작년 9월보다는 재수생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올해 본수능에서는 작년도가 148,653명인데 이보다 소폭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 단순 이렇게 추정은 좀 되고 2015학년도부터 제가 봤더니 재수생들은 꾸준하게 좀 늘고 있는 게 전반적인 추세네요. 이게 보니까 9월달은 매년 지금 5년 연속 지금 증가된 상황이고 실제 본수능에서도 2018년도에도 그 전에보다 증가됐기 때문에 금년도도 좀 재수생들이 어떻게 될지도 또 하나의 또 변수로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전망은 전년도보다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조금이라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마지막에 지금 이제 며칠 남았는데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좀 고민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지금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그 점검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럼 현직에 계셨으니까 조전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서 그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1번부터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문항은 그 가장 배점이 높은 문항으로 그 임팩트 있게 작성할 것이 필요한데요. 일단 그 학업 역량평가라든가 전공 적합성 평가 항목이므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성취한 학업 성취 결과나 아니면 자신이 가장 깊이 있게 학습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탐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중요합니다. 2번은 그 1번의 학업 그 역량 및 전공 적합성 평가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진로 및 관심 분야 그리고 자기 주도적 그 활동 경험을 쓰되 활동하게 된 동기나 그리고 과정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이 비슷합니다. 그 요양원이라든가 또는 그 병원 봉사 또는 학교에서의 그 갈등 관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자신만의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경험 내용들을 성실하게 쓰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이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거든요. 자신이 그동안에 노력했던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4번 항목이 독서지만 그런 활동 내용들을 또 쓸 때도
그 4번 항목에서 이제 본인이 평상시에 그 계획했던 것들이라든가 도전 정시 이런 것들을 4번의 독서 활동에도 접목해서 할 수 있고요. 또 확장된 어떤 자신의 어떤 학업 경험이라든가 또 미래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들도 그 도서 항목이라든가 4번 항목에 녹여 쓸 수 있겠습니다.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자신이 그 탐구한 분야라든가 또는 그 국내외 어떤 성공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느꼈던 거, 그리고 자신이 꿈을 설정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동기, 그리고 앞으로의 학업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강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그 본인이나 부모님의 신분이라든가 또는 학교를 암시하는 표현, 그리고 특허 취득이라든가 주요 교과의 외부상 같은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외부 활동이라든가 또는 그 외부상을 기재할 수 있지만 신분이라든가 또 학교 노출 이런 것들은 금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수시 지원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거두기 바랍니다. 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그래도 마지막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단계인데 혹시 오 이사님께서는 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꿀팁 아닌 꿀팁인데요. 선생님들 귀찮게 하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 쓰다 보면 현재 정도 시점이면 여러 번의 교정을 봤을 겁니다. 1차적으로 부모님이 봤을 것이고 2차적으로 이제 가까운 선생님이라든지 담임 선생님이 보셨을 텐데 아마 1번 앞에서 설명했듯이 학업 역량을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게 자기 쓰는 항목이 수학이면 수학 선생님한테 한번 의견을 구해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이제 전공하는 분야가 뭐죠?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면 해당 선생님들한테 전공을 받다 보면 의외로 좋은 의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지막 남은 시간인데 선생님들이 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아시는 선생님들 꼭 찾아가셔갖고 마지막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실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좀 봐주시기도 하고 그런 여건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여름방학을 통해서 방과후 수업 활동도 하면서 이제 여러 차례 그 첨삭을 받기도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2학기 때 하는 또 활동이라든가 또는 업무가 많아서 또 일일이 또 이렇게 점검해주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까 오 이사님 말씀대로 그동안 기록한 것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선생님께 질문을 하거나 또는 선배들이라든가 이렇게 주위에 입시 전문가들에게 의논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 종로학원 그 홈페이지 말고 그 뭐죠? 그게 전체적으로 그 보고 있는 그 밴드라고 그러나요? 네. 그 밴드에서도 지금 질문들이 많이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해 주시던데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궁금증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종락원 밴드죠. 그쪽으로 좀 올려주시면은 저희 그 뭐 전문가 계신 여러분들께서 좀 그게 좀 그 지원을 좀 며칠 동안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마 자기소개서를 대학이 좀 잘 결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작성도 안 해놓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작성을 해 놓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편안하게 어디 가서 좀 여쭤보기도 좀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학생들도 뭐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회사에 혹시 올려주시면은 저희 회사에서 어쨌든 모든 스태프들이 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제 수시 그 원서 이제 최종 원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이제 한 T-4일 정도 남았는데 저희 종로학원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가 오늘 그 이 점수 집계가 다 나오고 나면은 또 지원 가능 대학도 예측도 지금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일체 뭐 돈을 받지 않고서 그냥 무료로 다 진행되는 부분들이니까 혹시 본인 점수를 입력을 했을 때 내가 최소한 자력으로 정시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예측 프로그램도 충분히 좀 활용을 해 보시고 또 마지막으로 대학의 어떤 최종 선택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그 종로학원 그 밴드에 글을 보내주시면은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전 스태프들이 다 달라붙어서라도 꼭 좀 잘 처리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이제 수능 D-71일
원서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종료가 되게 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오늘 혹시 시험을 조금 잘못 봤던 학생들도 저희 종로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적 접근으로 봤을 때는 요 기간 안에서도 수능 점수가 상당폭으로 높아지는 학생들을 매년 보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다른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서 좀 받아들여 주시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로학원도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